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3세 된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전에 저희가 그 남자, 그 다음에 남편운이 없는 여자들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오늘은 반대로 그 여자 또는 처덕이 없는 사람의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우리가 항상 그 사주를 풀 때 그 용신부터 우선 봐야 되죠. 그래서 해월에 태어난 정사일주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주에서 이렇게 정사일주 하면 우리가 이제 고란살 또는 이제 독수공방살 해가지고 여자 사주에 이렇게 고란살이 있는 경우 배우자 덕이 상당히 약하다 이렇게 하고, 남자는 이런 고란살 이런 거를 뭐 별로 적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 사주에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돼 있을 경우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배우자 궁에 있어야 될 십성이 재지요, 재. 그런데 비견이나 겁재가 이렇게 자리하면은 재를 극하는 그 기운이 비견이나 겁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간여지동, 뭐 비견이나 겁재가 있겠죠. 그런 그 사주를 가진 남자분들은 여자 하고 인연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 그러한 그 남자들은 그 배우자 운이 좀 약하다. 물론 여기에 식신이 있고 비견겁재가 있으면 식신을 생해줘서 이런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돼야 되지만, 그 외의 경우 대부분 여기 배우자 자리에 재가 있어야 되는데, 재 대신 그 재를 극하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경우에는 재가 들어올 길이 없죠.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나 상관이 그 배우자 그 자리, 즉 일지에 있을 경우에 그 남자나 남편운이 되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해월에 태어난 정사일주가 되는데요. 지장간을 보면 이제 무갑임이죠. 그러면은 정관격입니다. 우리가 정관격 하면은 사주 중에서 가장 귀한 어떤 십성으로 치죠. 사람이 반듯하고 올곧고 규범을 잘 지키고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정관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공명정대하고 바릅니다. 물론 그 정관도 또 그 나쁜 방향으로 발휘하면은 이제 그 무사한 일 같은 이런 이제 그 습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람으로서의 도리,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관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천간에도 이렇게 관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면은 관을 올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천간에 뜬 기운은 지지에 뿌리가 있음으로써 그 드러냄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이렇게 관이 투출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람이 진짜 올바르고 품성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 이제 재가 화급금에서 재가 그 편재가 그 관을 생하는 재생관의 구조죠. 그러면은 내가 재물도 벌고 그다음에 내 어떤 지위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재나 인이 있으면 좋은 것은 그 관을 쓰는데 식신이나 상관운이 오면 이제 관이 닫히게 되죠. 그래서 토기운이 올 때 토국수하면은 관이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금기운이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로 우리가 통관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관은 꼭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고관무보라고 그러는데, 관이 있으면은 가장 귀한 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주는 재나 인이 있어서 관이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재가 있으면은 비겁으로부터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은 관이나 식상이 있어야 되죠. 이렇듯이 어떤 기운이 있으면은 그 기운이 길신일 경우에 길신이 다치지 않도록 그 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용신을 임금이라고 그러면 상신은 재상과 같다 그래서 상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다치는 것도 패가 나지만 상신이 다치면 그 패가 더 크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용신을 찾고 그다음에 그걸 또 지켜주는 상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주간병이 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주의 병은 무엇인가? 병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여기 그 비견이 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가 화극금에서 내 상신을 극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병이 되고 기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인덕이 약하다, 인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정화가 화극금 하면서 정임합까지 하니까 내 재물도 가져가고 내 명예도 가져갈 수 있는 이 비견, 그러니까 형제운,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운이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비견은 우리가 기신이다. 그래서 이 비견을 쳐주는 그런 기운이 왔을 때가 오히려 좋겠죠. 그래서 항상 사주는 우리가 반드시 월지와 월지에 투출된 용신을 찾아보고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상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용신을 극하는 어떤 그 기신, 병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주를 감명하기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관이 있고 살이 있고 그 다음에 겁재가 있고 그 식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뭐 부모는 괜찮은 부모를 두고 있고, 이 배우자는 뭐 관의 그 겁재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요 사해충 해가지고 인연이 짧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그 관은 항상 그 뭐 지켜줄 게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지지에는 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죠. 그래가지고 이 관은 항상 다칠 수 있다. 지지에 있는 관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그 도매시장에서 큰 장사를 하고 그 신용도 있고 사람이 관을 쓰니까 반듯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2번 결혼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갑인대운 중에 그 뭐 인사 그 반영살이 일어나죠. 이때 이 대운 중에 정해년에 2007년이 되겠죠. 그 정해년에 보면은 이 정임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 관을 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정관을 합하면은 바로 이게 화극금이 되죠. 여기서 지금 정화가 얘를 극하려고 해도 수기운이 어느 정도 그 막아줄 수 있는데 여기 관을 완전히 합해서 못 쓰게 될 경우에 이 그 비견은 마음 놓고 이 재를 극하죠. 그 다음에 지지로서는 해수가 들어서 여기 그 사해충 하는데 또 운에서도 또 사해충합니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결혼에 이분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또 재혼을 해가지고 그 두 번째 부인을 만났었는데 이 그 45대운 병진대운에 또 한 번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진대운은 뭐냐면은 병신합될 수 있고 정임합될 수 있는 거죠. 이 대운이 지칭하는 것이 내 재를 깨는 그런 그 대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지는 토가 들어와 가지고 물론 신재 합하는 것도 있지만 토국수에서 이 관을 때리고 있는 거죠. 관을 때리고 여기서도 이분이 기해년, 그러니까 2019년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그 토국수에서 관을 때리면은 병신합이 돼버리고요. 재가 완전히 잡혀버리죠. 그리고 이 해수가 또 한 번 들어와 가지고 사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진대운 중에 2019년 기해년이 또 자기 처하고 이별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관이 제대로 투출돼 있고 재까지 다 있고, 그런데 이 분이 항상 이 재를 비견이 이렇게 극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항상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배우자궁에 배우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이렇게 그 겁재가 자리하고 있어서 항상 배우자운은 약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 사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걷다가 사해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항상 내 그 재물도 되고 그 배우자 그 쪽도 되죠. 남자한테 재라는 건 아버지 재물 그 다음에 여자운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비견이 항상 재를 극하는데 이분 동생이 또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하지만 이 형한테 항상 또 필요하다고 돈을 좀 뜯어간답니다. 그래서 항상 비견 내 형제가 항상 내 재물을 또 뭐 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다 뭐 하면은 동생이 그런다니까 또 안 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항상 또 돈을 뜯긴대요. 이분 어머니가 와서 이제 우리 애가 이런 것을 겪었는데 왜 그런가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한번 사주 의뢰를 해가지고 본 건데 이분이 이 이후에도 사업이 화운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화운으로 흐르면은 이게 이제 비겁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하고 인연이 약해집니다. 이 정사대운도 보면은 여기 정임합이 되면 또 화급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65세 이후가 돼야 그래도 그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여자가 들어오더라도 서로 매칭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자가 식상방으로 흐르면 남자하고 매칭이 안 되듯이 남자도 이렇게 비겁방으로 흐르면은 남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귀한 정관을 쓰는 사주가 참 재와 관을 같이 누릴 수 있는데 그 재는 항상 잃을 수가 있고 또 관도 위태로운 어떤 그런 사주 명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가장 귀한 정관을 쓰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운은 상당히 약한 어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여자가 들어와서 같이 또 지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운이 좀 약한 그런 남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